예, 다음 큐브는요. 무엇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30대 남성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치유법원 프로그램 이걸 이행한 후에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치유법원 프로그램이 일단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치유법원 프로그램 이후에 지금 집행유예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형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A 씨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에 대한 전력, 그러니까 전과가 있었던 사람인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또 도망까지 갔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은 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받게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내리기보다 나와 약속했던 법원과 약속했던 본인이 지키고자 했던 재범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화 프로그램이 진행을 한다면 감형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치료법원 프로그램으로 명시를 하고 그 조건을 지키는지를 꾸준하게 관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3개월 동안 술을 먹지 않고 집에 일찍 귀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반성하고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이제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 남성이 음주에 대한 어떤 상습성이 있었지만 이런 항소심의 조치로 매일매일 먹던 술을 절대 금주를 약속하고 자녀들과 같이 지내는 모습, 뭐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법원에 보고함으로 인해서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 음주하지 않고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라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반영을 해서 실형을 내릴 걸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재판부가 이 A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숙제를 당신이 해 오시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조율 과정들 이런 게 이제 그 방금 언급한 치유 법원 프로그램의 일환인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이런 그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응보형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서 접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해도 지금 뭐 제대로 참 이게 그 뭔가 좀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치유법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일종의 시험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운용을 해보고 그 운용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그 결과가 좋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어떤 처벌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시험적인 그런 어떤 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자발적인 기회를 갖다 스스로 부여를 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뭔가 느껴서 그것을 갖다가 교정을 했을 때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법원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그리고 당사자까지 전부 다 거기에다가 이제 동참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것이 좋은 결과가 된다면 앞으로 이와 관련돼 있는 치유 법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이제 이 소재와 관련된 형사 재판의 어떤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모습이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피고인 A 이거 이제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여쭤보는 건데. 법정에서 박수를 이 A 씨가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금주 성공을 축하한다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격려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말라는 격려의 그 목소리를 담아서 축하를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음주라는 것도 상습적이잖아요. 뭐 마약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고리를 꽂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3개월 동안 술을 입에도 대지 않고 또 정해진 시간 안에 기가를 하고 일일 보고서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작성했다는 점에서는 그 노력을 치하하고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향후에는 다시는 법정에 서지 말라는 격려와 축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입장에선 상당히 형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강력한 형을 보내서
해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살게 하지 않으면 또 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재범을 할까 봐 걱정되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을 단기 실형으로 징역형을 보내서 교도소로 보내면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안 좋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를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교화를 시켜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재판부가 해줄 수 있는 사회의 기여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3개월 금주를 했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으니 사회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소년 사건에서 뭐 반성문을 써온다라고 하던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연극에 참여해서 감상문을 내라고 한다던가 이런 재량적인 처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뭐 징역 1년이면 2년 이렇게 이제 딱딱 기계적으로 형을 선고했던 과거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진전돼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렇게 선고를 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선진적인 문화라고 좋은 사례로 또 선례로 남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문화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이제 재범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또 많은 분들에게 안겨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례적인 장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검사들이 구형 같은 거 할 때 뭐 결심 공판이든 뭐 항소심이든 뭐 1심 다 마찬가지지만 이거 좀 단호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늘 그렇게 구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절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교수님?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법원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인 전부 다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한 쪽으로 또 이제 이런 쪽에서는 뭔가 어떤 기회를 주는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형사사법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전환기적인 단계에 지금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악용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성공적이었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이 되고 있는데 실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그 이후에 또 음주운전을 다시 하고 한다면 이 좋은 제도 같은 것도 결국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실험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 의무와 또는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안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선례가 돼야 될 텐데. 자, 오늘 재판을 마치고 나서 취재진 앞에서 이 A 씨가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저희가 준비해봤으면 함께 보시죠. 제가 뭐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박수를 받았는데 정말 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음주운전이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다시는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주로 모든 내용은 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동영상을 올리고 촬영을 하는 게 뭐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동영상을 업로드해 주셨고 생소하지만 저는 이제 저희 의뢰인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저는 우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 치유 법원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됐고 이 첫 대상자인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이제 여러 어떤 의견들을 또 피력했는지를 또 보여드렸고. 근데 이제 반대의 지점을 마지막으로 좀 짚고 끝내도록 하죠. 아까 이제 오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로 그 지점인데 이게 치유라는 게 과연 되겠느냐. 재범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고 또한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악용되는 피고인들을 줄이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하지만 몇 년형 이렇게 이제 그치기보다는 사법부가 좀 사회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 초기니까 많이 응원해주고 많은 다양한 어떤 입법례나 외국의 사례들을 연구를 해서
제도적으로 정책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법률적인 근거도 마련을 해서 명확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과 인력이 보강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선진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